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산책을 좀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단계마다 사실은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공부할 때 당연히 나는 빨리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험이 조금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1년차가 되었을 때는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고 또 3년차는 3년차 나름대로 5년차, 8년차 이렇게 지나면서 되게 그때마다 이제 단계별로 거치는 고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혼일 때랑 또 결혼했을 때 그리고 아이가 생겼을 때도 또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박사과정을 수료했을 때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가지는 고민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이 고민이 끝나지 않지? 아니, 분명히 제가 원하는 변호사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더 많이 이제 물론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고민들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새로운 예전에 했던 고민은 없어졌죠. 이제 내가 변호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관련된 고민은 없어지긴 했지만 다른 다른 단계의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삶은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다 끝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사실 이 생각한 지는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오히려 다음 스텝에 고민을 하게 하시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계속 그냥 꿈만 꿔오고 계속 원하던 변호사가 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의 신분이었다면 다음 스텝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다음 스텝의 어떤 다음 단계의 역할을 맡지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스텝 간다고 해서 고민이나 이제 어떤 걱정을 하는 게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한테 다음 스텝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요걸 잘 지나면 또 다음 스텝이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좀 쌓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참 개인적으로 만나 뵙는 분들도 그렇고 참 많이 어려우시죠? 하루하루 잘 쌓아가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힘내시고 특히 이제 제가 특별히 만나 뵙는 분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회사가 노조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는 기업별 노조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에 이제 소속된 근로자분들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노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노조는 산별 노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산업별 노조라고 우리가 하는데 금속노조 지회가 이제 안에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두 가지 노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가지고 대표 노조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노조가 이제 기업별 노조가 된 거였어요. 근데 이때 금속노조 소속된 지회분들이 좀 고민을 하신 거예요. 통상임금 소송을 좀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임금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덜 받았고 이것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소를 제기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통상임금 소송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가 만약에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임금을 많이 이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회사가 정당하게 지급을 했어야 되는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큰 금액들이 되니까 전 직원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소송을 좀 취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두 가지 노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산별 노조 말고 원래 기업별 노조라고 해서 그 노조원들이 더 많았거든요. 협상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하게 됐냐면, 참여하지 않으면 1인당 300만 원을 주겠다. 이거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 취하만, 그러니까 내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 원 준다고? 좀 생각보다 크네. 그리고 소송은 사실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통상임금 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쟁점이 많기 때문에 1심에서 잘 안 끝나요. 이게 근로자든 사용자든 당연히 거의 3심까지 가는 게 굉장히 많은 추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의미 없이 회사하고 척까지 져가면서 이렇게 소송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취하를 하시고 이제 산별노조에서 탈퇴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일들이. 그래서 금속노조 지회분들께서 보시다가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회사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거 부당노동행위잖아.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조를 만든다든지 만들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정당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뭔가 해고를 한다든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뭐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노조의 입장에서 노조 활동 중에 하나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건데 이걸 방해하는 거잖아 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1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부당노동 행위 아닌데?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송을 제기하고 말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의 문제 아닌가? 이게 소송 제기가 꼭 조합활동이라고 봐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합활동을 방해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1심에서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2심은 좀 달랐어요. 2심은 무슨 소리야 이거 부당노동 행위인데? 라고 본 거예요. 결론이 완전 다르죠. 왜 그랬냐면 합의 내용이 이제 사실은 금속노조 소속된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은 원래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게 조합 활동에 어떻게 보면 일환으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이걸 취하는 거는 이 조합 활동을 포기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전제 사실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는데 사실상 차별이잖아. 왜냐면 내가 노조원으로서 이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돈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취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별을 받는 거다 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단체협상 같은 이제 합의를 하기 전에 그 전부터 중간관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계속 이제 금속노조에서 탈퇴시키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개별 면담을 통해 가지고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고 업무 보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약체화를 시도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요 그때 1267명이 계셨대요. 근데 합의를 한 다음에 105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송을 취한 조합원이 732명이 되었는데 꽤 많죠. 꽤 많은데 이 중에 302명도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와 이게 적은 수는 아니지 않아? 라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려는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장려금, 그러니까 300만 원 또는 100%, 기본급의 100%, 이게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불이익한 게 맞다. 조합활동에 관한 어떤 약체화 시도이기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소송을 제기한 분들에게 9억 3,890여만 원을 지급하라. 적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 부당노동 행위는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이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개별 교섭에 관해서만 이제 조금 많이 다뤄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도 이런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이야 당연히 조금 소송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임금을 받아야겠다 이런 취지니까 서로 당연히 굉장히 격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합의를 잘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잘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도 서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조금 급하게 모든 사안을 진행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어디에선가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더 많은 그 법률 자문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리스크를 많이 줄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지만 노사관계가 결국 협력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한가라는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더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사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아마 추석이라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만나 뵙지 못하더라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